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김치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하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7월 28일 경향일보 기사인데요. 중학교 교사이던 기혁 씨가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었던 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왜냐면 뭐 고의성이나 이런 게 인정이 이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임 징계도 부당하다. 왜냐면 검찰에서 불기소가 됐으니까 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재판부가 이 징계 사유는 적법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그런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이것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런 행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라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이 해임 징계를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좋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이 공익적 필요성 정말 이런 재판부 이런 판결은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싶은 그런 판결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서 패널분들이 너무나 이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있는데 소개를 먼저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흑패입니다. 와, 흑패님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 나오신 오프닝을 낭낭하게 읽어주신 흑패님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민우의 회원이고, 그리고 최근에 게임 관련해서 회원 에세이를 쓰고, 네, 흑석동에 살고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고 나서 저희 집에 왔던 친구들이 이제 흑석동 페미니스트다, 흑석동 페미요정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줄이니까 너무 감정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동네랑 좀 다르게 약간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왔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네, 흑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처음 나오셨지만 근황이라도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또 특이하게 처음 나오신 분에게 막 근황을 물어요. 이거 진짜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나왔는데 이제 처음 뵙는 청취자분들 앞에서 요새 제가 뭘 하고 사는지를 맞아요.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약간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리 하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일단 이사를 했고 이사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가장 화려한 단계인 집들이에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반쯤 벌써 돌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이 왔다 갔고, 네, 그래서 친구들을 일정을 물어봐서 계획 잡고 또 장 보고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같이 이제 편하게 늘어져서 술 먹고 노는 자리 이제 만들고 있고. 그걸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네, 약간 미드소마처럼. 좀 미드소마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좋겠다. 갔거든요. 네. 어쩌다가 좀 깜짝 늦게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흑석도 페미 요정이라는 이게 생긴 건데 약간 5명이었나요? 6명이었나요? 근데 약간 음식의 인분은 최소 10인분에서 20인분 가량의 음식이 10인분은 좀 오바. 10인분은 넘었어요, 솔직히.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식이 동서양이 다 막 있고 무슨 축제하듯이 직접 네, 네. 제가 또 그게 또 취미이기도 해서 결국 다 먹었다는 거. 제가 가서 거의 싹쓸이를 하긴 했죠. 네. 결국 계속 다 배부르다 하면서도 계속 먹고 싹 빈 그릇이 깔끔하게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근데 엄청 뿌듯하죠.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차수가 남아있는 한 2회 정도는 더 계획을 하고 싶고요. 네, 바쁜 일이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8월 달에 좀 하고 싶죠. 그리고 최근에 그 사이에 빔 프로젝터를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에 싸서
이제 미드소마 같은 거. 흰 벽에. 네, 흰 벽에. 어. 네, 원래 스크린도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고 일단 벽에 싸서 좀 그 정도 볼만한 정도라서 네. 좋네요. 미드소마를 틀어놓고 아직 VTS 그러니까요. 별로 아쉽다. 나오지 않아. 왜냐면 거기서 계속 음식을 먹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 죄송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때 미드소마처럼 테마 파티를 네. 해보죠. 네, 그렇군요. 큐티보이님은 뭐 네. 요즘 근황이 있나요? 근황이라는 말 자체도 참 평소에 안 쓰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그냥을 또 네. 저는 그냥 뭐 지난주에 제가 팟캐스트에 편지 잘 들었습니다. 아, 들었나요? 근황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지난주 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네. 텐데, 그 네. 흑패라는 분이 사연을 보내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계신 네. 이분이세요. 네, 제가 원래 사연을 더 일찍 보냈으면 티셔츠를 탔겠죠. 근데 너무 게으른 나머지 뒤늦게 아쉬운 마음에 또 네. DM을 보내서 사연을 드렸어요. 굉장히 조근조근 피와 살이 되는 그 주변인들의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얘기를- 뾰족하시죠? 아니 진짜로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네. 느끼겠지만 네. 일단 그럴 수도 있다. 아. 해드리고 싶었던 저한테 거죠. 잘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유일하다. 그럼 네. 저는 뭐가 되죠? 놀리지 않는 네. 유일한 사람. 아니, 안 그래도 지난주 방송에서 그 장미꽃뱀님이랑 저랑 성토를 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코멘트하고 싶은 건 없으신지. 근데 제가 네.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면을 또 끌어내는 것도 있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그죠? 예. 모든 건 작용 반작용. 그렇죠. 예, 생존 전략이시기도. 예. 그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시나요? 그런 다른 사람의 과학적인 그냥 면을 그렇게 끌어내는 되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즐기는 면도 아니라 있으니까 끌어내지겠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103회 때 문제는 힙합이 아니라 너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힙합편 방송을 또 했는데 이게 벌써 11,000명 이상의 재생 요청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있고 또 이제 온라인상의 반응도 재밌었다. 그리고 갓김치 큐티브이 랩 듣는 거 고생스러웠지만 그 부분 빨리 저희 돌렸어요. 네, 저도 고생스럽더라고요. 아무튼 하지만 재밌고 의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반응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좋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오늘도 약간 맥락이 닿을 수 있는 얘기인데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소개할 때 흑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원 에세이를 이제 민우의 홈페이지에 그리고 SNS에 흑패님께서 연재하신 게 있어요. 지금 1편 보르시부터 해지까지 나는 왜 게임을 좋아해서 영원히 고통받나? 라는 글과 2편 여성 게이머에게 또 다른 퀘스트를 던진 여성 혐오적 게임 환경이라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게임 속 여성 혐오를 고발한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패널로 초대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원 에세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98회 방송에서 청오리님 나와가지고 가족 코칭 투쟁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분도 사실 회원 에세이를 먼저 쓰시고 나왔던 건데 그분이 쓰셨던 회원 에세이가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왔고 드디어 제목은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인 거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벌써 한 달 만에 1000부 돌파했다고. 아, 진짜요? 네,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많이 사보시면 좋겠다. 1세를 가진 네, 분이. 1세를 1,500부를 아, 찍었는데, 네, 벌써 1,000부를 돌파했다고 해요. 전자책 저는 요새 많이 보는데요. 전자책도 이제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구입을 했고 종이책도 사서 다음에 이제 청오리님 만나 뵈면 사인 네. 저자 사인을 받을 네네. 계획이에요. 저도 이 책이 약간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쵸? 맞아요. 예, 약간 일상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예. 일단 이 얘기는 그렇고 다시 또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자 하는 게임 혹은 해왔던 게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갓김치님 혹시 하시나요 게임? 저는 사실 게임을 진짜 안 하는 인간, 정말 안 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핸드폰 게임 중독됐어가지고. 아, 하는데. 어떤 게임이요?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왜냐면 그게, 어떡하지? 그 행복의 저택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게 찾아보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게임. 좋은 게임 뭐예요? 게임 뭐예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빠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버튼 3개의 색깔을 맞추면 없어지면서 뭐 이런 류의 게임이 그런 게임 되게 많은 것 퍼즐,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고 뭐 왜 행복의 저택이냐면은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모으면 인테리어를 하고 막 이런 건데 네네. 네, 인테리어 나름 이제 스토리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전 사실 그걸 가장 최근에 했고 한 3주 정도 엄청난 중독이 돼서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게임을 붙잡고 있었고 막 1000단계 돌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까지 이 잡담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네. 이전까지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네.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저걸 진짜 시간 안 아깝나 이러면서 막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진짜요?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좀 평소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시간이 늘 부족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해보니까 좀 너무 존재민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임이어서가 아니라 이 게임을 사람들이 계속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으나 일상이 너무 무너져가는 걸 발견하고 끊었어요. 그 게임이 앱을 빠은 지우고. 이유는 뭐예요? 빠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정원사를 고용하고 뭐 이웃들이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정원사 흑인이야. 그리고 이웃은 뭐 백인 여자 막 이런. 그런 인종적인 네, 약간 그런 마음? 게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인종과 그 점이. 직업적인 고정관념을 네, 그대로 네, 반영한 네. 너무 그래서 계급과. 너무 그런데 아마 더 진행했으면 더 다른 이제 빠은 점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삭제하신 그랬었고. 거예요? 네, 삭제했어요. 대단한 용기다. 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못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끊었고요. 근데 사실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저의 게임 역사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던 게임이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네, 2, 3. 네. 특히 2. 네. 3가 나왔을 때도 2를 많이 했거든요. 네, 레전드죠. 네, 너무 재밌어서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빠가 딸을 맞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딸을 뭐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고 거기에 되게 불필요한 성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정말 있었거든요. 많아요. 혹시 그 아세요? 게임은 네. 문제가 정말 많이 있고 네. 나중에 엔딩 중에 아빠랑 결혼하거나 그런 그런 게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기도 했어요. 시리즈가 2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나중에 4, 5까지 가면 뭐 집사로 바뀌어요. 그 양육자가. 나중에 집사랑도 결혼하는 엔딩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명 그렇게 이제 잘 키웠다가 이제 네. 파트너로 맞이하는 그런 정말. 구조죠. 애시당초. 너무 별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거거든요. 뭐 매력치를 뭐 얼마를 올리고 지능을 적당히 얼마를 올리고 뭐 무술 능력을 얼마를 네. 올렸을 때 이제 어떤 직업으로 된다 이게 이제 엔딩인데 어쨌든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제목 자체부터 왕자랑 결혼하는 게 이제 가장 해피엔딩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도 있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를테면 뭐 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매력은 올라가는데 뭐 교양 도덕성이 지능, 떨어지고 지능 지능 떨어지고. 떨어지고 뭐 가슴이 커지는 것과 지능의 상관관계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일하면 다른 스탯이 수치가 낮을 경우에 이제 스카우트가 되거나 거기보다 더 심하면 이제 다른 뭐 성판매자 여성까지 가는 엔딩도 있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무술이 낮고 뭐 지능이 낮고 매력이 높을 경우에 이제 성판매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제 주변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네. 그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게임의 유저를 되게 남성들로 상상했나 싶기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프린세스 메이커 다른 파일을 삭제해서 덮어 씌우면 누드 버전으로 나오는 거? 몰라요. 네. 그런 걸 그럼 그게 있었어요.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식의 프로그래밍을.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3D나 2D나 구현된 그런 피규어는 어떤 다른 거를 삽입하거나 코드를 만져서 그거를 벗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도 2차적인 가해가 되고 직접적으로 유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그것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네, 그런 우리 네. 모두 다. 네, 그게 저의 이제 게임에 대한 경험이고 그 이후는 사실 제가 너무나 이제
뭐랄까 여자는 게임을 안 해라는 편견에 부합하는 존재라서 너무 짜증나는데 게임을 안 하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 되게 유행하는 저의 네네. 10대 시절이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20대 초반에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게임들이 있었으나 저는 전혀 이제 관심이 좀 없는 케이스이긴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네코 아츠메를 좀 하긴 했었네요. 다. 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전혀 안 했다길래 정말 안 했나 보다.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별 모으는 것도 했었고 네. 그러고 보니. 근데 좀 많이 대부분의 여성 유저들이 여성 게이머들이 저런 반응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거 꼭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썼던 회원 에세이를 본 친구가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좋아하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 리니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도 혹시 게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게임은 안 하는데 쿠키런은 해. 라고 그건 생각을 게임이 한 거죠. 아니라고 네, 하죠. 약간 그렇게 모바일에 맞아요, 귀여운 맞아요. 캐릭터가 나오고 아기자기하고 퍼즐이나 아케이드류 맞아요. 들은 뭐 한참 많이 히트쳤던 게 애니팜 뭐 그런 거 네. 있었죠. 네네. 캔디 크러쉬 같은 거. 네. 네네. 그런 형태도 사실 모바일 게임이고 충분한 산업이고 음. 그 캔디 크러쉬 같은 경우는 그 개발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네,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있고 그런 경우에도 스스로를 게이머라든지 하드코어 게이머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저 지금 완전 2046도 했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그거 알아요? 성적인데요? 아니, 저기요. 숫자 맞추는 거. 네네. 그렇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모바일 전문 게이머시네요. 근데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롤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RPG 게임을 전혀 안 하고. 뭔가 하드웨어가 구축돼 있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네. 투자하고 돈을 내서 게임을 사고 그 게임은 한 뭐 4, 5천 원 정도 하는 앱스토어에서 파는 유료 게임이 아니라 한 최소 6, 7만 원씩 하는 패키지 게임 이 맞아, 맞아. 정도로 네. 내가 투자를 하고 그렇죠. 네 PC방에 가고 특히 맞아요. 네 근데 PC방 저는 문화 하루에 4시간씩 게임을 해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4시간 게임 발견이네요. 오늘 좋은 발견이네. 네. 좋은 발견. 나는 게임을 하는구나. 난 게임을 나도 게이머였다. 게임하는 여자였다. 그 진짜 1도 안 했나. 심지어 그리고 경멸하셨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하철에서 미쳐버려. 네. 네. 약간 그 여성들이 자신을 게이머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어렸을 때에 접하는 그 접근하는 경로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사회에서도 여자가 무슨 게임이냐. 왜냐면 이제 남자애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맞아. 곳이 곧 네. PC방인데 여성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들. 큐티브님은 저도 지금 막 얘기를 들으면서 막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저는 약간 지금 갑자기 오락실이 생기긴 했는데 약간 오락실 세대이긴 네.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락실에 한 달 용돈을 되게 꼬라박고 그걸로 엄청 혼나고 이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 뭐 예를 일주일이나 한 달 용돈을 딱 줬는데 이제 절반만 써야지. 그것도 심지어 절반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미 갔어. 되나요? 그게? 절반이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200원, 전재산. 300원이 남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 그러다 걸려 또. 걸려. 또 제가 왠지 알아요? 엄마 너 표정 좀 이상하다. 뭔지 알아. 그거 알죠? 강아지들 왜 잘못해놓고 표정이 되게 항상 찔리는 표정. 그게 걸리기 전에 그래 딱 걸려가지고 너 용돈 준 거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개 털리고. 텅빈 지갑. 어쨌냐 했더니 이제 오락실 때 네가 진짜 큰일 날 인간이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뺏긴 것도 참신했다. 아니고 세상에 오락실로 얘가 싹수가 노란 약간. 집안에 지금 가뜩이나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도박으로 이렇게 노름으로 날리고 네가 지금 어쩌려고 집안에 한 명씩. 보고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막 엄청 혼나고 그랬지만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때 주로 했던 것은 보글보글이라고 하긴 네. 버블버블이에요. 버블버블. 맞아요. 버블버블도 근데 왜 이렇게 쏴서 이렇게 3개씩 똑같은 방울 떨어뜨리는 게 있고 네. 그 각 판마다 넘어가면서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좋아했어요. 그걸 다 좋아해서 막 한 번은 진짜 막 70판? 그게 100판이 마지막이거든요. 막 70판 막까지 막 가고 막 장남 다 구경하러 막 오고 막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했던 건 스트리트 파이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마 예상했어요. 오락실에서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를 진짜 좋아해서 그게 막 영화도 되게 정확하게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걸 보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제 100원을 넣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보통 기계랑 그러니까 그 컴퓨터랑 싸우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친구랑 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내 거를 보고 옆에서 누가 돈을 넣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지면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 친구들을 다 끌고 와.
뒤에 다 서 있어요. 예, 언제까지 네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또 이 남자들 이제 난리 치는 게. 그치, 이기니까. 네,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오락실 시대가 좀 저물어서 휴대폰 게임은 뭐 그냥 1, 2, 3이 올라오는 거는 다 하는 편인데 그 이후에 뭐 캔디 크러쉬나 이런 거 다 했었고 최근에 뭐 위베어 베어스에서 나온 네, 들었어요. 네, 뭐예요? 그 뭐지? 막 청소도 하고 뭐 갑자기 부서진 막 학교도 다시 건설하고 그 약간 그것도 약간 그 행복의 저택이랑 네. 원리가 좀 비슷할 비슷해요, 수 있을 것 비슷해요. 같아요. 그것도 꿈이고 맞춰서 네, 네. 네. 하는 거예요? 정원과 놀이터에 뭔가 이제 네. 새로운 것들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했었고 그 외에는 저 예전에 리니지 되게 빡세게 확 하고 빠졌어요. 왜냐면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아, 너무 게임 네, 많이 네, 해서요? 그때 제가 백수였고 리니지에 되게 미쳐가지고 20시간을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20시간. 또 혹하는 거죠. 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잡았는데 그때 내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 좀 끊었고요. 그때 좀 끊었다가 좀 서든 어택을 또 스페셜 스포라 서든 어택을 또 좀 시작을 했다가 그때 또 근데 이 서든 어택이나 스페셜 스포의 그 특징이 이제 총싸움만 하고 약간 내가 좀 폭력적인 인간이 되나 보다. 약간 그리고 자꾸 눈앞에 막 샷건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제 목을 막 날려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 시뮬레이션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너무 오래 하니까. 맞아요. 아니, 네. 퍼즐 맞추기도 알죠. 그래요. 네, 눈에 이렇게 앵그리버드도 그렇잖아요. 맞죠? 이게 보이잖아요. 약간 네. 알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옛날에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테트리스 했던 것들이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막 뭐 수류탄 던지고 막 이런 거니까 맞아요. 조금 이건 조금 그래서 좀 그만뒀다가 뭐 배틀그라운드를 약간 미친 사람처럼 깔은 다음에 미친 듯이 하고 싹 지우고 미친 듯이 하고 싹 지우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 페인이 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네, 또 안 깔아놔요. 그래서 자제를 잘 하시네요, 그래도. 네, 근데 디스크가 와서 한번 식겁을 했기 이제는 때문에 이제 직장생활 해야 사실 되니까. 진짜 네. 게임 하다하게 네. 하려면 체력 네. 진짜 중요하긴 네. 하죠. 그리고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자기가 이제 1인칭으로 주인공으로 그 세계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정말 쉽게 네. 꾸며진 환경이고 네. 저도 진짜 낱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재작년인가 그 게임의 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사냥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냥해서 어떻게 좀 그 동물에 한테 피해를 좀 덜 입혀서 가죽을 좋은 걸 벗기고 찾기 어려운 동물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하드 콘텐츠를 제가 하려고 막 하다가 새벽 3시쯤 이제 울면서 자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안 자면 내일 내일 망하잖아요. 죽으니까 정말 자기 싫다 이러면서 울면서 자다가 아침에 이제 멍한 상태로 출근을 하면 저기서 버스에서 이제 한강 지나가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제가 저거는 바민트 라이플로 쏴가지고 총도 이제 좀 총알이 작은 것들을 이제 라이플류를 잡아가지고 쏴야 저걸 가죽을 지금 딱 서 있으니까 저거를 이렇게 딱 잡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게임의 영향력이 되게 적다거나 이런 말은 저는 사실 못하겠고 굉장히 사실 강력하기는 하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하고 계시는 게임은 저는 일단 유행하는 게임은 많이 해보는 편이고요. 공포나 호러 이쪽만 제가 좀 싫어하고, 그래서 좀 약간 취향은 중구난방하기도 하고, 그 몇 년 전에 큐티보이님이 저한테 오버워치 CD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기억나죠. 제가 일부러 그걸 그냥 제가 안 하고 드렸어요. 네네. 진짜 너무 빠져들 것 같아서. 네. 그랬구나. 되게 그게 해안이 있다. 지금은 2, 3만 원 정도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2년 전이었죠. 3년 전이었죠. 한 2, 3년 전이었고 디렉터스 에디션이라고 이따만한 피규어도 같이 들어있고 피규어라고 이게 진짜 무겁고 진짜 멋있는 거. 네네. 엽서 뭐 그 BGM 같은 거 들어있는 CD까지 다 들어있는 이따만한 박스예요.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일단 온라인 게임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다른 플레이어랑 내가 실시간으로 대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멘탈에 너무 무리를 많이 받아서 많이 이제 접었었죠. 접은 이유는 이제 저는 일단 직장인이고
이걸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게임을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몸을 만들어야 제가 돼요. 그 게임에서 이렇게 게임 괜찮다. 몇 박 며칠 해야 된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야 된다. 길이가 너무 짧아요. 더 자주 알겠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최소 사실 3시간씩 한 번씩 기립을 해줘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게임할 시간을 내서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에 근데 하는데 욕 먹고 게임 안에서. 네 게임 안에서 욕 먹고 또 욕 먹고 또 저쪽에선 또 우리 부모님 안부를 또 물어봐줘요. 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네네. 애미애비. 그리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명 트롤이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게임을 이제 방해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밤에 저녁에 퇴근하고 30분 정도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이 또 빠지고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대전 게임에서는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열심히 이제 제가 승률을 올리고 게임 등급을 이제 뭐 다이아까지 올리고 해도 그렇게 올려봤자 한 번씩 크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욕 먹을 때 약간 그런 순간이 한 번씩 다른 패키지형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키지형 게임이라고 해요.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내가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왜냐면 이제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내가 여자라고 바로 면전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가끔 있긴 있지만 네, 없지 않죠. 네. 근데 대놓고 이제 다짜고짜 처음 만났는데 쌍욕을 하는 경우는 그렇죠. 없잖아요.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렇게 대놓고 이제 험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문제는 그 힙합 편 들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분야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더 굉장히 모순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일부 일탈이 아니라 약간 그 씬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가 이제 힙합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참고로 좀 봤던 것 중에 2017년 청년참여연대라는 곳에서 유튜브에 시리얼이라는 방송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여성 게임 유저가 겪는 일이라고 주로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겪고 있는지를 이제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내보낸 게 있어요. 이 방송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오버워치 내에 성차별 성희롱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4,479명 중에서 96.4%가 있다라고 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성차별 성폭력 같은 것을 경험했는지는 쭉 유형별로 돼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4 네. 광고가 좀 화제가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궁금하신 분들은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 남자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막 명작 광고인 것처럼 많이 떠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 결혼을 앞둔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나와요. 주인공은 남자야. 이 남자가 플레이스테이션 4를 혼수로 사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다가 그 여성 파트너 결혼할 상대에게 개 혼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 혼나는 것도 이제 그 게임 안에서의 용 모습을 이제 빗대가지고 여자가 막 불 뿜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개 혼나고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을 설득해서 게임 그 플레이스테이션 4를 혼수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떤 해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 게임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이렇게 돈이 안 들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이거를 막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은 설득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걸 이제 실패해요. 남자 몇 번 실패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실은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이미 이 남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를 선물해 주려고 몰래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막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스토리의 광고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도대체 여성과 게임의 관계가 어떻게들 현실과 다르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설정이 네. 뭐 CF뿐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되게 진짜 흔히 많아요. 나오니까 그럼요. 남성의 어떤 취미 활동
되게 싫어하는 여자.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그렇게 취미 활동이 좋고 서로 안 맞으면 결혼을 하지 마. 결혼하지 마. 왜 헤어져.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러고 왜 싫어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진짜 저도 이거 보면 생각하는 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4 그러니까 그거 게임 틀어놓고 집안일 개 안에 양말 벗어 던져놔 뭐 이런 게 사실 싫은 거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화 안 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항상 이 남자가 사실 게임만이 아니라 정말 그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고 난 직후나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할 때 우리 마누라한테 혼난다. 요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시를 다 갔다는 식의 방식으로. 막 이런 식. 그러니까 뭐 집에 늦게 데려가는 것도 뭐 눈치가 보여. 막 그러니까 이 광고도 댓글 보면은 아, 내 돈 벌어서 내가 산 것도 이렇게 허락 받아야 하다니 정말 너무 막 힘드네요라는 식으로 아, 저는 결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막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락받는다,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존중이 없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 못하고 왜냐면 이 사람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상대를 보는 게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 되게 웃긴 게 제가 최근에 그 빔 프로젝터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비싼 고가의 하드웨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당연히 제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쓸 때 그냥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빨간색, 핑크색 예쁜 기계를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사양을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장비 관련된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 일명 그런 곳에서 하는 말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와이프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일단 지르고 받으시면 어떨까요? 뭐 근데 결국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또 회사에서 이번에 제가 이걸 사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동료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남성 동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저를 기술적인 지식으로 압박하려고 해요. 다짜고짜 그거 뭐 LCD 사야 될 텐데 맞아. 다른 형식을 가격 대비 사면 잘 안 될 알아봤어? 텐데 LCD 네 LCD 사려고 하고 있어. 제가 최근에 봤는데 어떤 트위터에서 좀 유명한 트위터리한 여성인 것 같았어요. 근데 본인이 무슨 기계류 뭐를 산다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멘션으로 조조체로 알죠. 그 누구인지 기억나고. 그래요? 누구셨더라? 아무튼 기억 안 나. 그래서 그거 사실 때는 요거 고려하시면 되고 요런 거는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저도 절친이 전공자다 이러면서 안 알려주셔야 당연히 된다. 물어봤다.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사양으로 저를 압도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진짜 웃겼던 게 저한테 갑자기 그거 코덱 같은 거 잘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코덱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를 당연히 그거를 이제 보내서 볼 텐데 코덱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요. 코덱은 그 어디서 불법 다운로드 파일이 그거였던 거예요. 코덱이 안 맞을 때가 나중에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불법 다운로드에 그것만 해서 보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이제 월간 요금을 내면서 넷플릭스나 왓챠에다가 돈을 내고 코덱이 안 맞을 때가 없죠. 코덱 갑자기 그래서 코덱이요? 무슨 코덱이요? 그랬더니 혹시 집에 PC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PC인데. 아니 뭐 당나귀 푸르나 시절 얘기를 하고 약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 코덱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하다못해 네이버에서 제가 뭐 이렇게 유료로 결제를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미성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성년이 당연히 유료 콘텐츠로 대여나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보자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아예 예정을 하지 않고 다운받아서 봤는데 자막이 안 맞고 코덱이 안 맞을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을 내라고요. 왜 그렇게 공짜를 좋아해?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내고 그냥 보면 될 텐데.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뭐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면서 근데 그 몇천 원짜리 대여료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정말 재밌었죠. 네. 너무 찰지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여성을 약간 아예 그러니까 여성이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될까?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욕조 안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물에 잠겨 있는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밈처럼 네. 재미있는 짤처럼 돌아다녀요. 뭐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해놨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한참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참 그 기계가 품절이었다가 쫙 풀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남자 유저들이 농담처럼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좀 이따가 맘카페에 가면 저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여성들이 그게 얼마나 네. 와, 남자들이 이제 이거를 얼른 물량이 풀렸을 때 얼른 사재기를 하면 그걸 와이프들이 멋대로 팔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모르니까 싸게 팔아. 5만 원에 내놓는다. 이거 혹시 가져가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맘카페에 올리면 그거를 낚아채면 된다. 이런 말을 농담으로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진짜 이렇게 낮게 경멸이네요. 보는 거예요. 네. 여자가 같이 게임을 한다는 것을 동료 게이머라든지 아니면 이런 취미를 같이 즐길 거라는 걸 일단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물어보고 들어봤을 때 저희 회사에 50대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도 게임을 해요. 근데 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면 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이제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냉장고 경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좀 얘기 좀 하다가 자기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수집한 사례 중에 하나는 게임을 하다가도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게임을 끄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이나 육아나 어떤 지게 되는 의무나 공동체로서의 그런 가족으로서의 책임 같은 것들을 너무나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게임할 여유가 나고 있다. 저 너무 알 것 도대체 같은 게 누구를 네. 등쳐 먹으면서 네. 그 시간을 자기들이 맞아. 확보를 할 수도 그쵸.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엄마인 것처럼 옛날에 게임하지 말고 못하게 공부하라는 맞아요. 것처럼 잔소리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에 그대로 등치시켜 놓은 거예요. 와이프나 해주고. 예비 신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왜 남자들의 영역으로 남자들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취미 영역 같은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너무 많죠. 낚시 같은 거. 뭐 차. 그게 사실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취미인 거잖아요. 그게 주말에 어떻게 가능하냐는 난 거지. 지금 육아 때문에 죽어 나가는데 막시를 쳐 가겠다고 해. 조기 축구를 가겠다고 해. 조기 축구. 진짜 진짜 환장하잖아요. 진짜 솔직히.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자는 이제 되게 같이 이제 물고 뜯고 욕하는 거고 이해해주는 여친 는 또 아내는 받들어주는. 완전 개념력. 네, 어. 현명한. 이게 너무 웃긴 게 저는 저 소니 광고가 그나마 최근에 나온 광고인데 나름대로 남초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웃긴 얘기다 이러면서 돌았어요. 근데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예비 신부는 남친의 예비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40만 원이나 현명하게 그걸 내가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결국 이해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포지션에 여성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너무나 네,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람이 있어요. 직접 하지는 않는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남성 동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최고의 여자친구다. 뭔지 알아? 최고 여자친구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런 취미를 가진 게 아니잖아. 내가 즐거워서 지금 취미를 가졌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뭐 컴퓨터 잘하고 컴퓨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런 하드웨어 같은 거에 큰 돈을 덤벙덤벙 쓰는 데다가 뭐 스포츠도 보는 이런 여자친구에 대한 그거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게임을 해도 똑같이 해도 더 남자보다 더 잘하면 안 돼요. 옆에서 와 진짜 잘한다. 알아주고. 우리 자기 진짜 잘한다. 다 이긴 거야? 자기가 짱인 거야? 라고 응원해주는 여자친구의 포지션을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네. 옆에서 이제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당연히 그 상대는 이성이자 남성이 파트너를 이제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좀 불안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남자들의 세계라는 걸 구축하고 더 그러는 걸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그것을 기피한다는 식으로 이 세계의 몰아가죠. 재미를 모르고 이제 기피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제하고. 네, 그거를 계속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입 자체를 굉장히 막고 있죠. 사회 자체도 막고 있고 남성들의 반응 자체도 일단 진입을 못하게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게임을 하려고 하면 멸칭을 쓰고 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욕 보이고 기분 나빠서 차라리 게임을 접게 만드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마치 남성들은 그러니까
일부 남자들은 그런 게임을 못하거나 싫어하는 여자들이라는 현실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게임을 하는 여자들은 언제나 많았고 통계 보니까 뭐 굉장히 많던데요. 네, 뭐 맞아요. 4분의 1 여성 4분의 1이 게임 유저고 뭐 어떤 게임은 절반이 다 이제 여성이고 이런 식의 통계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보이게 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죠. 맞죠. 이게 사실 게임 자체는 어떤 취미나 선호, 여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게임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게임하면 보통 최신 기술의 결정체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화려한 그래픽이라든지 예를 들면 2012년에 나왔던 게임과 2014년, 2016년 그리고 지금 2019년에 나온 게임들은 그래픽이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IT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나 기술 같은 거를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운전은 못해도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몰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직장에서도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엑셀이나 어떤 인터넷 검색을 못하는 사람들이 채용될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어떤 영역에서 여성들을 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게 남자들이 다 판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음모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그것들에 편성하고 동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한테는 기술치 게임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컴퓨터 못하고 조립 못하고 잘 모르겠어. 그냥 가서 제일 좋은 삼성 노트북 사는 사람들, 알짜나 뭐 시립 같은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네. 이제 막 뭐 VR 이런 게 예, 게임 영역만이 아니라 정말 다 맞아요. 일상으로 들어올 전반이기 거잖아요. 그 네. 컴퓨터 조립하는 업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컴퓨터 맞춰주는 오빠? 진짜 터나온다. 네, 이런 업체도 맞아요. 있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좋아하는 여자 애들한테 이제 할 때 컴퓨터 맞춰준다고 말해라 네. 아니면 고쳐준다고 말해라 아. 컴퓨터 고장나면 오빠 불러라고 다가가는 것들이 어떤 그런 진짜. 식으로 네 돌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게임이랑 비슷하게 뭐 여자분이신데 컴퓨터에 대해 잘 아시네요라는 말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자분이시면 이 정도 사양으로 충분하다라는 어이없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걸 알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게임도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많죠. 정말 많죠. 네. 일단 좋은 게임 하려면 컴퓨터 좋은 거 맞춰야 맞아. 되긴 하는데 일단 여자들은 보통 뭐 간단한 게임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려한 그래픽 카드는 필요하지 않다. 맞아요. 를 자기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항상 평가의 대상이에요. 여잔데 잘한다. 여잔데 이 정도 맞아. 마치 여성의 상의가 남성 하위랑 등치되는 느낌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시리얼이라는 그 방송에서 성차별 유형을 분류해서 뭐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다 이제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3위가 특정 포지션 요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성분 힐러 역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원 역할 해주세요. 이걸 뭐 힐딱이나 하셈. 힐러 플러스 네. 따까리. 여자분은 그냥 아무거나 해요. 뭐 뒤에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 포지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게 19%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이 있죠. 있죠. 네, 오버워치 같은 그런 빡센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를 접은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설치형 게임이랑 온라인 게임으로 구분을 좀 나눴잖아요. 이게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전혀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왜 힐러 역할을 시킨다. 이거 사실 지금 맞아요. 힐러가 뭐고 역할의 뭔지를 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 얘기랑 좀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간단히 드리자면 일단 이 게임의 세계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할놀이이고 그 시초가 이제 서양식 판타지에서 기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칼을 들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멀리서 활은 가까이서 쏘지 않잖아요. 멀리서 숨어서 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지의 제왕처럼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함대가. 거기서 당연히 약간 그 사람한테
공격할 때 공격력이 세지는 것을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다쳤을 때 약간 치유력을 사용해서 낫게 해주는 역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힐러 낫게 해주는 사람, 메딕, 치유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 근데 앞에서 싸우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너무나 전통적인 성역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 직접적으로 공격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공격력을 강화한다든지 방어력을 높인다든지 망을 봐준다든지 낫게 해주는 역할을 보통 여성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팀 안에서. 네, 팀 안에서. 게임인데 굳이. 게임인데도.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 네네. 흑패님은 네.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할 때 네. 남자인 척 안 해본 적 없어요? 있죠. 정말 있죠. 저도 있어가지고 네. 누구나 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을 계속 거예요. 특정 역할만 시키고 제가 조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실수하면 너무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라서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사고 내도 여자라서 저렇게 사고 낸다. 그래서 왜 네. 빨간 차 타고 빨간 작은 차 타고 맞아요. 나가면 남자여도 막 네, 엄청 네. 시비 네, 걸리고 네, 큰 네. 차 타면은 네. 남자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아까 갓김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게임 못하는 여성의 대표가 된다는 게 너무 좀 싫은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게임을 못하는 거는 그냥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거지 내가 여자라서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실제로 그게 사실인데 어쨌든 나는 여자고 여자인 게 밝혀진 상황에서 내가 나 때문에 만약 그 판이 졌다 그러면 여자 때문에 졌다. 네. 흑패님은 여자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알고 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서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세계의 어떤 은유인데 왜냐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잘못했을 때 네가 남자여서란 말 안 듣지만 여자들은 뭘 잘못하면 여자여서란 말 꼭 듣잖아요. 맞아요. 네, 완전 진짜 또 똑같네요. 저도 배틀그라운드가 이게 네.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100대 100명 맞아요. 무조건 100명이고 한 명이 살아남고 근데 이게 팀이 또 있어요. 네네. 4명이 사거나 2명이 사거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남자인 척하면서 어. 했어요. 남자인 척하면서 할 때와 남자이지 않은 척하면서 할 때와 그러니까 여자여서 할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저 맞아요. 대하는 방식이. 아이디가 네. 되게 네. 여성적이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아이디가 2개. 그래서 하나는 남동생 거고 하나는 제 거라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아이디로 그걸 유추하는 사람도 네. 있거든요. 마치- 일부러 이름을 네, 그런 네, 네, 네. 그래서 뭐 네. 보니까 그 쓰신 원고에 보니까 뭐 일부러 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약간 지정하고. 농담처럼 들어가긴 한데 뭐 무슨 혈투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니면 무슨 뭐 동해의 바다 뭐 광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낚시하는 아저씨처럼 집어넣어서 세대나 약간 이런 것들을 뭐 괜히 58 이런 거 집어넣고 생각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말 근데 여성 게이머들 중에서 만일 여성 게이머를 관련해서 스레드를 하나 올린다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린다 하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이디 바꾸거나 그리고 아예 음성 채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여성 성적 얘기를 개인사를 절대 풀지 않거나 그 저는 실제로 이 통계에 잡히는 여성 유저보다 여성 많을 수 유저가 있어요.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겠네요.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4명이 사다가 한번 되게 거의 끝까지 살아남아서 막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까자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까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명이 샜거든요. 2명이 사다 목소리를 까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러다가 결국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여잔데 사실은 제가 여잔데 아니 무슨 엄청난 고백을 하는 그랬더니 것도 아니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도 여자였던 거예요. 해피엔딩이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되게 생각 드물다. 되게 사실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그럴 많죠. 거예요. 네. 계속 이게- 이어서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 하면은 네. 그 2위는 여성 게이머 비하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님 여자죠라는 말을 이제 못하거나 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한다거나 여자분이네 이번 판 졌네 하면서 옆필패라고 하고 여자치고 잘한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흑패님 쓰신 글에도 보니까 대리, 버스 이런 말이 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일단 그 여필패라는 것들은 여성이 이제 우리 편으로 배정이 되면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배정을 하거든요. 내가 신청을 하면 무작위로 되기 때문에 뭐 편먹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죠. 근데 아이디나 이런 걸로 유출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근데 저 이 시리얼 영상 보긴 봤는데 이거 진짜 좀 제가 회사에서 보면서 좀 웃었다는 게 웃었는데 그 자막에
여성분이시네요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여성분이시네요 정도로 맞아. 얘기를 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불만을 갖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네. 더 심한 말을 쓰죠. 솔직히 저 뭐 그 뭔지 알것 같고 알죠. 네, 여기 뭔데요?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아 이거 그냥 잘라주셔도 없을까요? 되니까. 팟캐스트인데. 아, 그렇죠. 아닌데요. 그냥 대놓고 보진가? 보지네. 보지 왔나? 그리고 뭐 네. 이제는 메갈도 아니에요. 페미 있나? 우리 편에 페미 있나? 일단 페미면 여자는 메갈. 메갈은 보지. 보지.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이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정중한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보통 웃겼어요. 정중함이 여성분이 들어왔느라고 하지도 않을 뿐인데 사실 그렇죠. 저도 여성분이신가요 정도? 네. 뭐 묻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거. 근데 그리고 잘하면 형이라고 부른다고 써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잘하면. 근데 실제로 정말 그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실력 위주로 돌아간다면 잘하면 여자든 남자든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도 여자는 치고는 잘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자기들이 이제 한다는 걸. 헐 진짜 여자 맞음? 레알 여자 맞음? 뭐 남자들 반성하자. 뭐 여잔데 겁나 잘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 만일 실력 위주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네. 대리는 뭔가요? 대리는 말 그대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이디 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 진짜 못하는데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이디를 빌려주는 거죠. 남성 유저에게 빌려줘서 그 남성 유저가 내 아이디를 들어와서 대신 게임을 해서 승률을 올리고 올려주는 거죠. 네, 더 많이 올라가서 등급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대신 대리해서 올렸구나. 그건 너의 진짜 실력이 아니구나. 네네, 그렇죠. 여자니까. 네. 그건 당연히 여자한테 승률 빌려줄 수 엉망진창이던데 진짜. 제가 맨날 올려주고 있어. 승률 진짜 엉망진창. 남동생이 대리받은. 하여튼 네. 항상 이제 남자한테 대리를 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빠, 약간 남자친구 느낌? 오빠 남자친구 남성 이렇게, 유저. 혹은 유저 꽂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가 게임을 더 잘할 이유가 1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아니 정말로 시간이 그냥 많아서 이건 그래요. 사이언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희한하다. 남자가 많이 잘한다고 쳤을 때도 그건 진짜 시간이 많아서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을. 근데 그 원인을 찾자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음성 채팅 하셨다고 하는데 음성 채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의 저택이나 이제 그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그러니까 꼭 찾아보려고 넣으면 얼마나 빠는지 너무 네. 그런 경우는 음성 채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 유행을 하고 있는 이 게임의 형식은 실시간이고 상대방 사용자 유저랑 내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편을 먹고 대전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어떤 건지 아시죠? 1대1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약간 실시간이고 상대방도 진짜 사람이고 그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도 비슷하죠. 네, 그런 경우에도 뭐 텍스트로 채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누구 저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뒤로 돌아. 라든지.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 맞아요. 재밌죠. 진짜 재미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디디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요. 너무- 이걸 칠 맞아.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재밌겠네요. 나 빨리 지금 죽어. 지금 뭐 어떤 방향 막 그죠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 안 하는 사람이 여자일 거라고 또 확신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그치. 너무나 디메릿이에요, 네, 사실은. 네, 되게 네. 이게 페널티로 작용해요. 사실은 음성 채팅을 하면 더 빠르게 전략을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리드를 할 수가 있고, 더 얘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일단 마이크를 일단 끄고 시작할 때는 그만큼 약간 판단이나 어떤 교환이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빠르게 템포가 돌아가는 게임에서 음성 채팅을 포기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분이나 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사실 만약 실력이 엇비슷한 두 팀이라면 음성 채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팀이 조금 그게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저는 사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영향도 있죠. 그래서 네. 마이크 안 켜네 여잔가 보시면 바로 그래서 네. 혼자 하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좀 그런- 없이 네, 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아까 버스 얘기하셨는데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뭐 꼭 여성 유저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레벨이 높은 사람이 레벨이 낮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더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받아가고 고생도 좀 하면서 랩을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 업고 데리고 가서 팀이 잘 빨리빨리 만난 돌게 덕에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단계가 그래서 올라갔을 빨리빨리. 거다.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어쨌든 네, 실력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편법을 써서 레벨을 네네. 올렸을 거고 이 여성 정도를 게이머를 가져왔을 비하하는 거다. 용어로 사실 쓰이는 그거 거죠. 진짜 여성들이 그런 편법에 많이 대나보다 솔직히 남성들끼리 그거 엄청 해주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대부분 남성인데 쫄쏘기 쩌는데. 게임 하나 새로 네. 나와가지고 한번 게시판에 가봤더니 허구한 날 올라오던데 뭐 저레벨 버스 구합니다. 응. 버스 태워주실 분 아이디 막 까고 고레벨 버스 구한다고 맨날 올라와요. 태워주는 남자들 사람 진짜 별로 없지만. 네. 근데 네. 여자 가면 이제 네. 여왕벌이고 네. 여왕벌. 아 여자여서. 그럼 여왕벌 나 진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저도 사실 제가 알 정도면 되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해지 어떻게 버릇이 아셨어요? 트위터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네, 네.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어떤 여성 게임 유저가 어떤 남성 게임 유저랑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뭐 해지네 뭐네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것도 근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을 설명을 수 좀 있죠. 해주세요. 최근에는 뉴스로도 좀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 진짜 웃긴 게 이게 설명하면 오히려 반응이 더 이상할걸요? 왜냐면 어떤 단어를 몰랐을 때 그것의 어원이나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배경을 알면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 안 돼요. 네. 이게 저도 이 멸치는 설명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걸 왜라는 어떻게 반응이 해야 항상 될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그 배경은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그 네. 돌아다니는 그 네. 캡처 사진에 캡처가 의하면 있어, 캡처가. 네, 캡처 사진에 의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채팅을 하잖아요. 문자로 채팅을 할 때 님 그거 하지 마시고요. 갓김치님 그 A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B라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물어봤을 때 그 갓김치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죄송해요. 저 이거밖에 못해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의견 조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3의 남자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PC방이나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아닐까를 생각해요. 갑자기 난입해서 그거 못한대요. 이거밖에 할 수 없대요. 괜찮아 혜지야.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 갑자기 난입해서 동요해주면서, 예. 혜지야 괜찮아 그냥 그거 해.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도 이제 오픈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성이 비호를 받는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약간 여성한테는 계속 치유 역할만 시키고 앞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격이나 승패에 기여를 하는 많이 하는 직업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서포터라든지 힐러라든지 라는 직업밖에 할 줄 모르는 게임 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능숙도가 낮은 그리고 옆에 이제 남자들이 있고 서포트. 네. 붙어가는. 네, 그거를 계속 이제 해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대명사 이제부터는 같았어요. 모든 서포터를 선택하는 우리 팀에 갑자기 서포터를 선택한 애가 들어왔다. 해지네. 이거는 그냥 또 다른 멸칭일 뿐이에요. 멸칭. 네네. 네. 그걸 재밌다고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여성 혐오. 그러니까 네. 그걸 재미있어 한 거잖아요. 네. 네. 여자라는 걸 놀리는. 네, 네. 이거 약간 김여사처럼 그러네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에는 비하 의미가 전혀 없지만 네. 그냥 여자를 대변하는 이름으로서 네, 그 비하 의미가 생기는. 맥락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자 유저들이 다 여자라고 추정되거나 여자이거나 혹은 서포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팀 해지 있네. 근데 그게 뭔지 그것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비하죠. 그리고 그거 시작부터. 뭐라고 하면 해지라는 단어 자체에 뭐가 나쁜 뜻도 없는데 없잖아. 왜? 이런 해지를 거 해지라고 하는데 예. 심지어는 그런 멸칭이 그 캐릭터 게임상의 아바타 같은 그런 직업이나 캐릭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이 챔피언, 이 영웅은 해지챔이다. 이 사람은 이 3D로 만들어진 픽셀로 만들어진 데이터 쪼가리인 불과한 이 캐릭터가 여성이야. 그리고 귀엽게 생겼고 여자들이 많이 하고 서포터 직업이에요. 그러면 해지 챔프가 되는 거예요. 해지 챔프는 해지들만 좋아하지. 그 자체를 아예 다 완전히 자기들이 약간 게임 콘텐츠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르시는 이제 네. 아까 뭐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여러 가지 그 주인공 사람들이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아바타 중에 하나가 메르시라는 당연히 여성으로 짐작하실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보지들이 많이 좋아하는 직업이다 해서 이제 보르시라고 보르시가 멸칭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온라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성기를 그대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어떤 종류의 모욕을 주죠. 네. 모욕을 주는데 이것을 되게 모욕으로 사용하는 이 문화 있잖아요. 뭐 보지라는 말을 모욕으로 예, 쓰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진짜 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음성 채팅 안 하시는 음. 분도 있고 아이디 무슨 뭐 어부 뭐 이런 걸로 바꾸고 그리고 저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은 그게 모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자지야 이게. 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더 메갈인 척하는 메갈티를 확실히 내는 네. 거죠. 네. 네. 뭐 똑같은 방식으로 네. 되돌려주는 네. 내 입을 더럽혀가면서 네. 그것도 이제 한두 번 해볼 수는 있는데 매번 할 때는 또 좋지 이제 않죠. 즐거운 저의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굳이 뭐 내가 게임하려고 들어갔지 지금 키보드 배틀하려고 맞아요, 들어온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즐거워한다는 이상한 사실이에요. 음. 그걸 왜 즐거워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비하하고 그게 약간 어떤 까내리고. 거의 반영일까요? 여성을 성기로만 본다는 약간 그런 반영인가요? 자기들 아마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아마 네. 이해 못할 것 네네. 같지만 네. 그리고 여성들은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 나쁜 성기로 거죠. 여성을 딱 환원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특질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것만으로 그냥 저의 대하- 비공식적인 가설은 네. 여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메갈이시네요. 본인 사실 웬만한 건 여성들이 잘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눌러야 된다는 것이 너무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남자들끼리의 네, 네. 문화도 워낙에 눌러야 되는 문화인 네, 거고 서양, 패거리주의 네. 누르는 문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되게 유치하게 남녀 편 갈라서 막 이런 거에 젖어 있다 보니 일단은 편을 가르고 눌러야 된다. 안 그러면 불안한 거야. 내가 못하는 사람이란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무조건 여자보단 그쵸. 잘해야 되는데 줄 세우고 형님 따라가고 근데 이래 어떻게 안전하니까. 나보다 여자가 높으면 나는 여자보다 낮은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나는 최고 참을 수가 치욕이잖아요. 없는 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여자보다 못할까 봐. 부들부들하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자 1등이라도 남자 50등 밑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아마 이해 못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 기저에는 분명히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목소리 얘기하셨는데 지금 네. 성차별 유형 1위로 뽑힌 게 성희롱, 그러니까 성적 괴롭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자분 목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한다거나 신음소리를 내보라고 한다거나 여자인 걸 이제 목소리를 알게 됐으니까 뭐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는 네. 등 뭐 굉장히 성적인 그게 되게 한다는 웃기지 등. 않으세요, 사실? 왜냐면 여자라고 비하를 하는데 여자인 걸 알면 목소리가 예쁘면 잘 보이려고 그래. 진짜 어이없어. 잘 보이려고 그러고 몇 살이냐고. 어리면 좋아해. 몇 살이냐고 물어봐. 제가 몇 살이세요? 봤던 바로 영상 중에 나와요. 하나는 응. 중학생이에요? 응. 초등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오버워치 하는데. 근데 고등학생이에요라는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었으면 좋겠나 좋겠나 봐. 보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기라고 하면은 응. 오빠가 오빠가 뭐 아이템 줄게 버스. 뭐 그러겠죠 뭐. 아. 한심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런 이게 남자들의 세계고 여자들은 안 하거나 해도 못하는 이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그냥 고정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 게임 유저들에게 실제로 엄청 피해를 입히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정말 이 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들어왔다가도 그냥 나가게 하는, 과정임을 너무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약간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여성들이 수학을 못한다거나 여성들이 운전을 못한다거나 뭐 네. 여성들은 뭐 기술적을 못한다거나 이런 게 네. 다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의식적인 거라기보다는 정말 문화적으로 그냥 만연해 있는 거여서 계속 반복되어서 실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충분히 미치고 미칠 것 같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해지라는 단어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들 안에서도 사실 뭐 이거는 일베의 단어가 아니냐. 왜 일베의 단어에 힘을 실어주느냐. 파급력을 주느냐. 이거를 모른 척 넘어가고 무시하면 점점 소멸돼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는 살짝 반대를 하는 게 이런 멸칭은 이미 일베의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검색까지 제가 해봤는데 일베가 2011년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처럼 내가 무슨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굳이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내서 가입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 남자를 구분해서 얻는 실익이 지금은 이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구분이. 왜냐하면 모든 악한 것, 모든 폐륜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일베 안에 몰아넣어 버리고 그렇지 않은 나는 일베 회원 아니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어떤 주장의 이유를 계속 일베 회원이 아닌 남성들이 그걸 방패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일베 가입자든 아니면 열성 회원이든 뭐 눈팅만 하든 뭐 재미있는 거 보러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일베는 싫어하고 가입은 안 했지만 나는 루리웹 가고 나는 클리앙 뭐 네임드고 이런 걸 구분하는 이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혐오를 내면화한 사람들이고 여성을 물화하고 그러니까 물건처럼 만드는 움직임이나 콘텐츠에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항상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롤이나 오버워치에서 여성을 뭐 보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페미니스트인 여성이건 아니건 간에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취미 활동인데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수학이나 과학 같은 운전 같은 너무 널리 퍼진 그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가둘 수가 없고 만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에서 보지 왔나? 혜지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회사에 가면 여자 과장님을 남성 과장님이랑 똑같이 우러러 볼 것인가 아니면 사사건건 여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여직원 주제에 나보다 성과가 좋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카테고리 자체가 게임이라는 것이 좀 매니악하고 진입장벽이 좀 높을 뿐이지 너무나 세임 올드 스토리라는 것이죠. 네, 분명히 저는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을 정도에도 분명히 이거는 네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의를 하는 것이. 네. 맞아요. 여성들에게 실제로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여성들만이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사실 아직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를 여기서 끊고 네, 다음 방송 나갈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같이 광고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21회 벽을 깨는 얼굴들 메가박스 상암에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하나.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애매하거나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겪는 빡침에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거침없는 해당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 2분을 추천하여 현장 예매 가능한 티켓 1인 이메일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2. 여러분은 지금 이 키워드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강간문화,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여러분에게 이 키워드들은 각각 어떤 경험과 의미인가요? 지금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만들기 활동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하여 현장 예매 가능한 1인 이내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티켓을 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분께서는 이름란에 괄호하고 회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이벤트 추천과 별개로 모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의 코너가 있죠. 해장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장 픽! 네, 다들 되게 잘하시네요. 연습했어요.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얘기를 할까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나름 좀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갈됐나요? 아니요. 뭘 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저도 적어놓을 걸 그랬어. 이걸 네. 했나 안 했나가 진짜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적어야겠다. 저도 적어야겠네. 네. 이제부터라도 적어야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한번 총망라해서 적어 정리하려고요. 저는 이번 방송에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추천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 조선 말에 되게 지금 또 별로 유명하진 않는 것 같은데 김금원이라는 여성 여류시인이라고 보통 하죠.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호동설악기라는 책을 남겼어요. 호동설악기가 뭐냐면 금강산 강동팔각에도 관서 한양 위주의 14세의 남장을 하고 이 팔도를 여행했어요.
조선 말이에요. 네, 조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금원이라는 이 여성은 사실 그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이제 첩이 이제 서얼이죠, 서얼. 서얼의 이제 신분으로 14세에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하지만 내가 시집가면 어차피 그뿐이다. 그 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 어떤 지역을 넘어서면 허가를 받고 그래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동설악기라는 시집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고 쓴 비행기. 시집을 남겼고 호동설악기는 뭐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 원판이 막 나와 있진 않고요. 근데 남아있긴 해요. 서류 자료가. 왜냐하면 이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양반 집에 또 첩으로 갔기 때문에 좀 기록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일대기를 쓴 약간 청소년용 책으로 나왔는데 오래된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 이 너무 좋아요. 여성의 뭐 나름의 어릴 때부터의 일대기를 좀 사료로 재구성한 책인데요. 되게 쉽고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나면 되게 마음에서 뭔가 뭉클한가 되게 이 여성의 말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후에 무슨 되게 유명한 또 여성 시인 몇 명과 어떤 장소에서 막 시화전을 열고 막 이랬던 기록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남장을 하고 이 일대를 여행 다니면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책을 판매하니까 오래된 꿈이라고 치면 김금원이라는 이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안 했어요. 처음 들어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네네. 네, 저도 얘기하면 저도 책인데요. 저 사실 추천할 게 저는 고갈됐어요. 그래서 없는데 대리 추천을 받아왔어요. 예전에 대리 추천을 대단하신데? 예전에 출연하셨던 개복지님께서 저에게 추천을 부탁한 것은 그 아무튼 시리즈 있잖아요. 책 중에서 아무튼 아무튼 택시도 있고 아무튼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식물이라는 제목의 임이랑이라는 작가님이 쓴 거래요. 식물 키우기에 대한 이제 에세이들을 담고 있는 가볍고 되게 편하게 읽히는 하지만 요즘에 식덕들이 좀 많이 식물 덕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요새 홈가드닝 유행이잖아요. 되게 유용하고도 재미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그 디어 클라우드 밴드 멤버이신 것 같던데 네 찾아보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팟캐스트도 시작하셨다는 것 같았어요. 식물에 대한. 우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여성 게이머들이 많이 늘어나고 스스로를 게이머라고 칭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시고 역시 저 세계는 들어가면 안 되는 환멸을 미리 느끼실까봐 더럽다. 네. 안 되겠다. 네. 근데 게임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반영돼서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그 중에서 쉽게 해보실 만한 게임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스팀이라는 게임 유통 스토어가 있어요. 온라인이고 여기서 가입하고 결제도 이제 금방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게임 중에 이게 얘기하면 스폰인데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10대 청소녀 들의 입장에 몰입하기 좋은 타임 슬립물이기도 하고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클릭 앤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물을 클릭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이야기인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제목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총 5개의 챕터로 연결이 돼 있는데 특히 1챕터는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삼아서 하시기도 좋고 PC 사양도 그렇게 타지 않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예술학교에 다니는 사진 전공 소녀 맥스라는 소녀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뭐 평행세계나 이런 걸로 이동하는 능력을 얻은 다음에 친구들이나 뭐 공동체 안에서 모험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요. 되게 좋다. 너무 듣는 것만으로 되게 좋은데요? 멋있는 얘기인 것 너무 같아요. 결말을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일단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에피소드 1이 무료고요. 2, 3, 4, 5는 이제 유료로 결제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세일 기간에 하시면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뭐 몇천 원 단위에 팔아요. 그리고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될 게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Before the Stor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온 외전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에피소드 1을 네. 한번 무료로 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라고 하니 네, 한번 네,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PC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